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부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이제 가을이 돌아왔는데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살이 좀 찌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굉장히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나름 노력도 하고 이제 헬스클럽도 끊고 이렇게 했는데 여름 지나서 게을러지면서 다시 또 이제 요즘 아주 모든 음식이 다 땡기면서 맛있어져 가지고요. 좀 살이 좀 찌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뭐 무조건 살이 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적당히 맛있는 거 좀 탐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요, 이 부동산 고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주시면 시원한 답변으로 응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 추자리에 있는 네.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떤지 네. 여쭤보고 싶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오포 추자동이라고 하셨어요. 추자리요. 추자리요. 추자리 101번지. 101번지. 네네. 빌라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주는 임대해주고 아니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여기 추자리에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변했어요. 옛날에는 광주시 오포 추자리였는데 네. 행정구역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네, 네. 경기도 광주시 추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어제 계속 안 뜬다고 그러셨나 봐요. 네, 추자동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제 리에서 동으로 승격을 한 거죠. 그만큼 광주가 많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겠죠. 동이 커졌으니까 이제 행정구역이 좋아졌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추자동에 빌라를 갖고 계시는데 요거는 언제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7년도요. 네. 꽤 그러면 지금 17년도 그럼 한 15년 정도 갖고 계셨던 거네요. 네네.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네요. 여기 거주도 하셨었어요? 안 했어요. 거주는 안 해보셨고 네. 그러면 계속 매수해서 그냥 꾸준히 갖고만 계셨던 거예요? 네. 맨 처음에 구입할 때는 그쪽에 무슨 네. 재건축 이런 뭐가 된다고 그래서 네. 샀는데 네네. 이게 계속 오르지도 않고 계속 있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아래쪽에 보면 이쪽 주변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좀 활성화된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쪽 아래쪽에 보면 이제 서희 스타일스라고 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이런 자연 녹지 지역들 또 주거지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몇 택지 필지별로 아울러 가지고 지역주택 조합을 많이 좀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하나 단단하게 쓰는 걸 많이들 바라시면서 들어가셨었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갖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주도 안 하셨는데 그냥 아예 2007년도부터 투자로 갖고 계셨다라는 소리거든요. 혹시 이 근처 거주하세요? 세컨 주택은 이거지만 아니요, 서울에 근무하고 서,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경기도 광주 그때는 이제 오포죠. 오포 추자리에다가 이걸 매수하셨던 거예요. 네. 야, 상당히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한번 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빌라를 네. 옛날 말로 옛날 명칭으로 추자리에 있는 빌라를 지금 매도해야 될지 네. 아니면 더 지금 보유를 계속 전세 임대를 주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이 보유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보유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이거를 음. 이게 내놔도 팔리질 않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질문이 이게 아니라 내놔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요? 이게 질문이어야 됐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신가 또?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도하는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갖고 가야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해요. 개발을 하려고 하면 무슨 소리냐면 이 광주시가 경기도 광주시가요. 상당히 저쪽에 이제 분당 쪽이니 이런 쪽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가 밀집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광주시가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그리고 또 이 광주역하고 뭐 초월역이니 저기 삼동인 해서 경강선이 뚫렸잖아요. 네. 이 경강선을 타고서 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또 많이 유입이 또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구가 증가되고 사람이 몰리면 뭐 뚝딱뚝딱 어떻게든지 개발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압력까지 덩달아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막 이렇게 개발도 하고 도시개발 사업들도 하고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건데 여기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추자리에 있는 여기 빌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이제 추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을 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언제 묶여졌냐면 2025년까지의 경기도 광주의 도시 관리 계획 그 재정비에 기초해서 2018년도 5월 달에 1차적으로 처음으로 여기 도시관리계획에 기초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번 묶었던 거예요.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으면서 개발 행위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여기 등기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한번 떼어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떼봤어요. 그런 안 거 떼봤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떼 보는 게 좋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다음에 개발 행위 제한 구역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난개발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막 와서 여기 개발하지 마라. 여기는 시에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계획으로 세워놓은 곳이다. 이렇게 묶어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놓게 된다라고 하면 네. 3년 안에 그러니까 2018년 5월에 묶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3년이니까 그러니까 19, 20, 21, 2021년 5월 이전까지는 뭔가 계획이 서야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으로 묶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계획을 3년 내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인 게 실효가 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말짱 꽝이 된다는 소린 거죠. 네. 그래서 21년 5월이 되기 전, 그러니까 3년이 만기가 차기 전에 21년 3월 15일 날 다시 다시 묶은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묶었어. 이해되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추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의 기간이 있다? 또 3년의 기간이 있겠죠. 지금 22년이니까. 그러니까 21년 3월 15일 날 묶었으니까 다시 묶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도시 계획은 25년까지의 도시 계획으로 기초를 했다고 했으니까 3년에 한 번 더하게 되면 22, 23, 24가 되겠죠. 예. 24년 3월 15일 이전까지는 어떤 계획이 또 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또 실효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계획 개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겠죠. 제 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기간은 조금 이제 다시 묶여서 2024년까지 3월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치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보니까 광주 역세권이 먼저 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태전지구도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로 쫙 들어가고 그리고 저 위쪽에 광주 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구도심이 잘 위치해 있고 이 아래쪽에 오포 쪽이 조금 또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쪽들이 다 이제 구도심인데 새로 지금 이제 들어설 곳들이 어디냐면 광주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지가 또 있어요. 우리 집보단 위쪽이고 경기 광주역보다는 아래쪽에 태전지구 오른쪽에 있는 건데 여기가 광주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 위쪽에 보면은 그 광주역을 또 그 대각선으로 맞은편을 보면 경안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또 예정이 돼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추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바로 위쪽에 보시면 고산 구역이 있어요. 네. 고산 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구역하고 2구역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3구역 개발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도 이 경기도 광주에는 대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우리 추자동에 있는 우리 빌라가 같이 속해 있는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 지역보다도 먼저 개발해야 될 곳들이 큼지막한 것들이 한 3군데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도 지금 개발될지 안 될지 실효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구역으로는 묶여 있는데. 네.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 개발하다가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 집이 주택이 속해 있는 추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3년이 후딱 지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뭐 된다고 했어요? 실효된다고 했죠. 그냥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놓은 자체가. 네네. 그러면 그냥 구형 빌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개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해되시죠? 네네. 전체적으로 광주가 저쪽에 분당 쪽에 영향을 받아서 네. 그쪽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뭐 해갖고 이제 회사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 광주 쪽, 저 아래쪽 용인 쪽으로도 뭐 반도체 회사가 들어간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광주가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또 분당에 어떻게 보면 분당은 강남을 대체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분당도 많이 커지다 보니까 또 분당을 대체하는 곳이 광주가 됐던 건데 어느 정도 이제는 이 주택 공급도 많이 이루어졌고 실제 앞으로 공급될 지역들도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개발에 대한 여파가 우리 집까지 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엔간 뭐 시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지구단위 계획조차도 이제 효력이 없어질 때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냥 정말로 눈 뜨면서 이 감 떨어지기만을 누워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굳이 거주도 안 하면서 그냥 투자로 갖고 있으면서 즉 주택은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 수만 늘어가는 거야. 그리고 서울에 또 본인 거주하는 주택이 있다고 하면 지금 2주택자로서 그냥 뭔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뭔가 제약이 되는 거죠. 대출이고 뭐고 다 전체적으로 세금이고 뭐고. 네. 그러니까 내 손을 내가 자승자박하고 있는 꼴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진짜 냉정하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손절하는 것도 또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손해 안 보고 정리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거 팔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네. 막 아파트들이 이제 새로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고 여기도 공실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 굳이 누가 오래된 빌라를 지금 15년 차 매수한 지도 15년 차지만 이게 개발되고 하게 되면 20년 차, 25년 차 후딱 지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냥 노후된 시골의 빌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만 있다고 이 집문서, 그러니까 문서 부자만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고 때로는 과감하게 문서가 아닌 때로는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어떤 정리 단계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따로 제가 편집해서 올리는 다른 개인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재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남편분하고 한번 잘 보시면서 상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가시기를 바랄게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거 그냥 무작정 어떻게 하기 신경 쓰기 귀찮다고 해서 무작정 갖고 있는 건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네. 잘 네, 알았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하시고요. 매도 후에 다른 곳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매수 전략과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653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상암 월드컵파크 3단지에 거주 중인데요.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어느 정도 거주를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 지금 보유를 조금 더 하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상암동은 이렇게 상암 월드컵 단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단순히 상암동의 월드컵 단지가 이 아파트가 뭐 전망이 어떨까요? 이렇게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숲을 보지 않고 그냥 나무만 보는 이런 어떤 국부적인 지역 분석만 해본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동네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상암동 자체가 뭐 가까이는 저기 마곡지구 있죠. 마곡지구처럼 서울시에서 행한 택지 개발지구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조금은 전략적으로 접근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도시를 키우겠다라는 거지. 상암동을 살찌우겠다라는 거거든요. 마곡도 살찌우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각종 이제 뭐 추후에 다른 25개 자치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개발에 대한 어떤 뭐 인허가 같은 것들이 좀 더 편하게 까다롭지 않게 인허가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도시의 확장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된 거고 어느 정도 담보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아까 이 도시는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여기 뭐 개발하자 이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된 거는 이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2040이죠. 지금은 2040년도까지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이제 이거는 10년마다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 기본적으로 3도심 이렇게 서울 중심부가 되겠죠. 서울 도심과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 쪽 요거를 3도심으로 잡는 거고요. 7도심을 잡고 있는 게 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상암동.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곡. 아래쪽에 보면 가산 디지털. 그리고 용산. 그리고 청량리. 위에 창동. 아래쪽에 잠실. 이렇게 3도심 7광역 중심으로 서울을 앞으로 개발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상암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렇게
공항까지 하고 마곡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신사업 성장 권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엔 일자리, 뭐 주거, 그다음에 뭐 그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 쭉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도시는 점점 커지고 굉장히 좋아지겠죠. 거기에 아직까지 개발이 가시화되지 못했었는데 뭐 국내 뭐 굴지의 유통회사죠. 이 롯데그룹에서 쇼핑타운을 예정한 곳이 있거든요. 바로 그 DMC역 앞에 있는데 그 롯데 부지가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이제 가시권 개발을 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롯데그룹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쇼핑타운에 대한 개발 거기에 그 DMC 역세권 개발이라고 또 있습니다. DMC역 쭉 이어지는 지금 철로가 쭉 구철로가 깔려 있는데 거기 DMC 역세권 개발 거기에 더해서 전체적으로 이 월드컵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또 리모델링 사업도 예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또 랜드마크 부지가 있는데 이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개발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 미래 서울의 계획을 봤을 때 이쪽이 중심이 될 것이고 앞으로 확장을 시킬 거고 거기에 개별적인 개개에 있던 개발 호재들도 대기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본인 소유 아파트들도 새로운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실제 지금 거주하고 계시면서 한번 쭉 지켜보시면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하락장이다. 거기 뭐 안 좋다. 떨어질 거다. 이거는 전문가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문가도 아닌 거고요. 누구든지 다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떨어질 건지, 과연 이 떨어짐이 끝인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런 걸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암동은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양가에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잘 뭉쳐 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좀 보유하시면서 섣불리 파시게 되면 다시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보유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시장의 움직임과 방향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도 타이밍이라든가 다른 매수 전략 필요하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제가 수원 쪽에 아파트가 2개 있는데 네. 그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떤 건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수원의 아파트 두 채 어느 곳에 어떤 아파트들일까요? 예, 수원에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영광 아파트하고요. 네. 그리고 소매실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예요. 이 중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있으세요? 2개 다 전세를 놨고요. 아, 둘 다 임대를 예, 주고 예, 계시고 예. 투자 저는 목적으로 보유. 네. 동생집에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수원 호매실동 쌍용 아파트와 화서동 영광 아파트 앞으로 전망과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잘 주셨고요. 그 화서동 영광 아파트하고 호매실 쌍용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둘 다 이렇게 단지가 큰 그런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신축도 아니고 상당히 연식은 좀 있는 아파트들이네요.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먼저 호매실 거 한번 짚어볼게요. 쌍용 아파트 매수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2005년도에요. 2005년도에 매수하셨어요. 네. 뭐 기간적으로도 오래됐다고 하지만 신분당선에 대한 호재 때문에 상당히 가격도 많이 올랐겠네요, 최근에. 네. 그래서 얘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신 거고, 그렇죠? 네네. 2005년에 매수하셨는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 98년도에 지어진 거잖아요. 네. 그랬고 98년도에 지어진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구형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일단 이 호매실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신분당선이 되겠죠.
신분당선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부동산 상승장과 더해서 그냥 부동산 상승 시기에 신분당선에 대한 호재까지 덮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가격들이 이 주변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 신분당선이 개통은 언제 하느냐? 24년 착공을 해서 계획입니다. 29년에 개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쉽겠어요. 착공은 뭐 어떻게 보면은 착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의지로. 근데 개통은 사실은 늦어지면 예상보다 늦어지지 빨라진 적은 없으니까 한 30년도에 개통한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면 2030년에 개통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는 32년 차 아파트가 되네요. 그렇죠? 네. 32년 차에 아파트가 되니까 재건축 사업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등기 한번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한 번쯤은 따져 보셨습니까? 재건축은 생각은 못했어요. 네. 구형 아파트들은 한 번쯤은 물론 지금 98년식이기 때문에 재건축하고는 상당히 거리 멀고 또 리모델링이라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일단 재건축 사업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단지 규모라든가 기존에 찾아먹은 용적률이라든가 뭐 지분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 재건축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변에 보면 지금 이 호메실 모아 미래도라든가 뭐 주변에 하여튼 이 아파트들이 많이 또 포진해 있잖아요. 네. 이 우리 아파트 주변에 포진해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한 5년 차 아파트예요. 2017년도에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쌩쌩한 아파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급의 아파트인 거죠. 5년 차니까. 그러니까 쌩쌩한 아파트들이 우리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어. 포위. 거기에 요 위쪽에 보면은 당수지구가 있어요. 네. 당수 1지구가 있고 그 옆쪽으로 해서 또 당수 2지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다 도시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으로 힘 좋은 애들이 너무 많이 포진을 해 있고 거기에 진짜 완전 새로 센 놈들이 더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신분당선은 지금 신분당선의 호재는 다 반영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개통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동산 상승장하고 개발 호재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아파트 가격에 우리 쌍용에다가 이런 호재들은 지금 가격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또 부동산 하락이 시작이 됐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역량을 그래도 남들한테 팔기 좋은 이렇게 잘 꾸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네. 네. 더 가지고 계셔도 그렇게 덕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영광 아파트 있잖아요. 화소동 영광 아파트. 네. 영광 아파트인데 이 수원은요. 첫 번째 공급량을 무시하면은 안 돼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공급이 완전 오버페이스였어요. 무슨 소리냐? 적정량보다 훨씬 초과 공급이 계속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작년 21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입주 물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소린 건데 문제는 이렇게 초과 공급된 이런 양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소진할 기회, 해소될 기회, 공급이 해소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덧붙여갖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누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적.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거야. 어제 먹었던 밥이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오늘 또 먹어야 되고 오늘 먹은 게 어제 먹은 거하고 같이 또 배가 더 불러왔는데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이거 해소하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체하지 않는 게 지금 다행인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특히나 이 영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얘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92년도에 준공이 난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내년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되는 건데 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지금 용적률이 뭐 굉장히 지금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단지가 그렇게 크지도 못하고 제 말 듣고 계십니까? 네네, 듣고 있어요. 네, 너무 답변이 없으시니까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급 앞으로도 계속 쌓여 있는 거 이렇게 공급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 아파트가 여기 화서역 앞에 있는 파크 프로지오 이런 아파트들처럼 뭐 네. 신축에 역세권에 뭐 그러니까 아주 초역세권에 예, 대단지면서 브랜드의 이런 아파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뭐 괜찮아요. 공급 그래 니네 공급되면 니네들 문제지 나한테는 큰 영향이 없어라고 할 텐데 뭐 그렇게 초역세권 뭐 역은 그래 가깝다고 하지만 초역세권은 아니고 뭐 물론 이제 대단지가 아니고 거기에 브랜드도 아니고 거기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데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아파트들이 이렇게 수원시에 쏟아져 나올 때 우리 아파트에 경쟁할 수 있는 무기 그런 것들은 전무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경쟁력은 점차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호매실의 쌍용하고 화서동의 영광 이런 아파트들은요. 우리 시청자님을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배부르게 해준 아파트야. 왜냐하면 얘네들 투자하실 때 큰 돈 안 들어간 돈이거든. 번 거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얘네들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보세요? 네, 잘 듣고 계시죠? 제가 뭐 네. 여기 듣고 너무 전망이 좋습니다. 더 가지고 이 신분 당선 때문에 뭐 앞으로 엄청 개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라는 소리예요. 네, 그거는 이쪽 지역에 가면 부동산에서는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너무 듣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시청자님의 부동산 투자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정리해서 훨씬 그동안은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얘네들을 발판 삼아서 정리하고 그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막 조정기에 하락기 한다고 하면 눈먼 부동산들이 팡팡팡팡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얘네들 딱 정리했다가 팍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번 돈보다 훨씬 몇 배의 돈을 또 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영리한 부동산 투자를 좀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원에 있는 아파트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요. 조금 더 미래가치 상승 여력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갈아타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과 그리고 또 다른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주시고요. 자, 462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화곡동이네요. 더 리브 주상복합 분양 받아도 괜찮을까요? 분양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화곡동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쪽 지금 분양 받아도 괜찮을까요? 화곡동의 더 리브 같은 경우는 지금 화곡터널이 어디 있죠? 화곡터널 옆쪽에 있는 건데요. 이쯤에 있고 자, 화곡동의 더 리브 화곡동 더 리브 아파트 지금 이제 청약 뭐 분양이 지금 계획이 9월에 분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제가 체크는 못 해봤는데 입지적인 어떤 특장점만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세대 수가 크지는 않아요. 140세대인데 얘네들이 이제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진 주복 아파트죠. 주상복합의 소규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화곡역하고 까치산역인가요? 요 사이에 딱 버티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뭐 크게 역세권이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역세권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화원중학교 근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자리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요 자리인데 그래서 역을 가기에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비역세권이고요. 일단 규모가 굉장히 작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저층 주거 지역이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빌라촌입니다. 빌라촌에 그냥 나홀로 떼뚱하게 쓰게 될 아파트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배산 인빌은 아니겠구나. 공원이 있으니까. 일단은 빌라촌에 떠 있는 빌라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섬 같은 그냥 나홀로 이런 아파트다 보니까 상당히 분양을 받으신다고 해도 받을 때부터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 관계자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 괜히 이 청약권, 이 귀한 거 날리는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같은 나홀로 아파트라도요. 어디는 괜찮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좋잖아요. 관심 지역. 무슨 소리냐면 역세권의 관심 지역. 그리고 더군다나 이 화곡동 이 지역은 우리가 서울 쪽에 보면 서울 쪽에 서남권이죠. 서울 서남권에 이 서울 서남 권역의 관심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강서구 쪽에 마곡이 되겠죠. 마곡지구하고 양천구 목동 쪽에 있는 신시가지가 될 것 같아요. 목동 신시가지. 이쪽이 아마 서울 서남권의 뭐 대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도 아니라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순 빌라의 바다에 140세대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딱 선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반대로 보시면 돼요. 관심 지역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비관심 지역이죠. 그럼 관심 지역으로 찾아가면서 역세권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일례로 강남 쪽이나 강남이나 송파 권역 이런 쪽 같은 곳에 있는 주상복합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도요. 아파트 금액의 상승 여력이 어마무지합니다. 실질적으로 저기 대치동 쪽이죠. 선능역 아래 테헤란로 아래쪽으로 보면은요. 거기 대치동 쪽으로 해가지고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고만고만한 것들이 나홀로들이 세대수 얼마 안 됩니다. 60세대, 뭐 48세대 이런 것들이 쭉 서 있는데 걔네들 30평대 가격들이 뭐 18억 막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가격들이. 다른 아파트들이 그만큼 강남은 비싸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에 관심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내가 돈이 좀 모자라고 청약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분양권을 노려본다라고 하면 노리지 마시고 아예 이런 데 가갖고 그냥 내 돈 주고 매입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송파나든가 송파구의 어떤 역세권 아니면 강남의 어떤 역세권 아니면 학원 근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나홀로 아파트는 여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주상복합도 괜찮고 나홀로 아파트도 괜찮으니까 이런 쪽을 공략하시는 게 화곡동에 있는 더 리브 아파트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거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를 따져봤을 때 조금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저는 검단 신도시의 인천 네.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2019년 12월 25일 날 분양을 받아놔갖고 올 9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만약에 이 집을 안 팔고 거기를 이사를 가게 되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되는지. 네, 검단 신도시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는 대방건설에 지은 디에트로 더 힐 아파트고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계양구 박천동에 있는 남강통원에서 지은 계양 1차 하우스토이
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지금 매도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네, 계양 쪽을 매도 쪽을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 그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갖고 이사를 가는데 네. 그 분양받은 아파트라 이 집을 꼭 팔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요. 네. 매도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아파트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시청자님이 궁금하시는 건 세금적인 문제이신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검단 신도시에 분양을 받으신 거고 예, 박천동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인 거고 예, 예. 네 이런 근데 건데 지금 이제 거주하는 박천동에 게 아파트를 갖고 있던 상황에서 요 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입주권을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 분양을 받아 당첨이 된 거죠, 1순위로. 아 그러니까 당첨이 되신 거예요? 예, 예. 1순위 당첨이신 거잖아요. 예, 예. 요걸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으셨으니까 청약에 예, 참가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잖아요. 예, 예.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기존 주택 저는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아니면 대체 주택 그런 걸 상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 예.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해서 예. 당첨이 되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기존 주택은 처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기존 주택 처분은 입주 시작일 있죠. 입주. 예, 예. 입주 시작할 때부터 6개월. 아, 6개월 이내에 꼭 팔아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이내 세상 없어도 파셔야 돼요. 아, 만약에 안 팔면 만약에 안 아파트는 팔면 예. 과태료 일단 500만 원 나오고요. 500만 원 이하예요. 예, 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예. 요 당첨된 거 계약은 예.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 취소가 돼. 내가 지금 거기 가서 분양을 입주를 해서 살고 있어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 취소. 계약 취소가 되는 계약 거예요? 취소가 되면서 건설사에다가 시공사에다가 예. 계약금 10% 있죠. 예, 예. 계약금 10%를 위약금으로 내셔야 돼. 아, 또 내야 돼. 또 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과태료고 500만 원은 과태료인 거고. 무조건 집을 네, 처분해야 그리고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박천동에 있는 이 주택을 계양하우스를 파셔야 되는데 예. 얘를 만약에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막 내놓는 거 있잖아요. 왜? 예, 예. 아까우니까. 그러면 이건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요거를 안 팔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시장 교란죄까지 적용해서 예.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때려요. 아. 이해되시죠? 예, 예. 근데 뭐 지금 싸게 내놔도 안 팔리네. 금매로 내놔도.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떻게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일단은 파셔야 돼요. 파셔야 돼. 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파세요. 아니면 손해 너무 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더 자세한 내용은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9437번님입니다. 항동 한양수자인 에듀힐즈에 거주 중인데요.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망 좀 짚어주시죠. 항동 수자인 힐즈 같은 경우는 역곡역인가요? 잠깐만 1호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송내 중동 역곡역 아래쪽에 항동지구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되겠네요. 이쪽에 있는 항동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야말로 여기가 이제 천왕산이네요. 이 지역이야말로 배산 임빌이네요. 뒤로는 산을 등지고 있고요. 천왕산을 등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냥 빌라촌들을 어디까지? 역곡역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입지적으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신축. 새로 조성돼서 아파트가 들어간 2019년 새로 신축의 이 아파트 항동 초등학교를 바로 단지 앞에 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만 보내려고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축이라는 장점 말고는
크게 그렇게 장점이 보이질 않아요. 천왕역이라든가 온수역이라든가 이 역곡역까지 도보로 이용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비역세권이 되는 거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울의 높은 주거 비용에 밀려서 밀리고 이 1호선 라인 타서 내려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이쪽에 7호선 라인까지 해서 안으로 더 들어가면 광명 뉴타운이 되기 때문에 집값 자체가 거의 더블로 뛰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가격에 가성비 쪽으로 집을 찾아서 오는 건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역에 붙으면 붙어 있을수록 좋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구로역이라 저기 오르동역이라든가 구로역이라든가 개봉역이라든가 뭐 이런 역들 또 역곡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까우면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29평 거의 30평 꽉 차는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지금 10억대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역곡역에 보면 여기 역곡역 바로 앞에 넘어지면 코다할 때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2019년, 얘네들이 2011년이니까 아파트의 연식은 한 8년 정도 차이는 나지만 가격 자체는 얘네들이 아마 6억대에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쯤 한번 갈아타기 고민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 고민이세요? 네, 저기 지역이 여기 안성시 공도읍에 여기 진사리 지역 전망하고 매매 시기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전문가 연결 바로 도와드릴게요. 어디 안성 쪽이세요? 네, 안성이요. 안성이 어떤 아파트죠? 주은 청설 아파트요. 안성의 주은 청설이요. 네, 가지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3년에 구입했어요. 2013년에 구입하셨어요? 네, 네. 주은 청설 아파트. 한경대학교 쪽에 있는 아파트네요. 네, 우리 아파트들, 여기 아파트가 예, 얘네들이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이 아파트는 이름도 어렵잖아요. 네, 이름도 어려운데 제가 놀랬던 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전세가의 비율이 거의 85% 정도 되거든요. 네네, 매매가 대비해서. 그러면 네. 이거는 뭐 전세가가 이만큼이면은 갭 투자하기 좋겠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 집을 전세로 그냥 그러니까 매수하기는 되게 싫은 거야, 사람들이. 매수하기는 싫은데 거기에 꼭 살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최근 1년 동안의 가격이 좀 올랐어요. 뭐냐면 공시지가 자체가 공시가격 자체가 1억 미만인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네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해당되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왜냐면 1억 미만들은 취득할 때 양도할 때 세제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 세력들이 들어가갖고 쫙 들어가갖고 가격들을 좀 띄워놨는데 이제 이 공시가격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얘에 대한 혜택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앞으로 거래가 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거주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거주 안 해요. 아, 임대 주고 계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이런 사실 모를 때 올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매가가 계속 떨어진다고요? 네, 거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이 세제 혜택 때문에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들로 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건데 이제 그런 유리한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정보는요,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